바다에서 아이를 구한 남자. 수년 후 성공한 아이가 그에게 은혜를 갚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하늘은 잿빛이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허름한 판잣집들을 세차게 때렸다.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을 때렸고, 바람 소리는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외침 같았다. 해변은 텅 비어 있었고, 고된 하루 생계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의 발자국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40이 넘은 태수 씨는 작은 집 처마 밑에서 조용히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움푹 들어간 얼굴, 잠수와 해산물 채취일로 생긴 흉터 가득한 거친 손. 그는 가난과 부족한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6년 전 태풍에 가족을 잃은 슬픔만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거센 바다에 휩쓸려간 아내와 어린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의 꿈속에서 괴롭혔다. 바람 소리가 그의 기억을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연장을 챙기려던 순간 해변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져 거센 파도 소리와 뒤섞였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작은 형체 하나가 물살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작은 몸이 힘없이 발버둥 치고 있었다. 아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태수 씨는 잠시 얼어붙었다.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다. 바다는 그의 가족을 앗아갔고, 이제 또 다른 어린 생명이 바다에 휩쓸리고 있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물을 내던지고 해변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맨발이 차가운 젖은 모래를 밟았다. 짜고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거센 파도가 그의 마른 몸을 강타했다. 마치 외로운 남자에게 가는 길을 막으려는 듯 차갑고 거센 물살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아이는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다. 작은 몸은 거의 파도에 잠겨가고 있었다. 힘내라, 얘야. 뭐든 붙잡아.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파도에 묻혔다. 그의 눈은 주변을 빠르게 훑으며 물살을 헤치고 갈 만한 것을 찾았지만 바다의 차가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아이 가까이까지 갔을 때 떨리는 손을 뻗어 물속에 잠겨가는 작은 팔에 겨우 닿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당겼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고 두 사람 모두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 순간 그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 아이를 죽게 둘 수는 없다.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바다에 잠기게 둘 수는 없다. 그의 가족처럼. 태수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이의 몸을 단단히 감싸 안고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었다. 숨 쉬어, 얘야. 그는 숨이 가쁜 채로 소리쳤다. 가슴의 날카로운 통증은 그를 거에 쓰러뜨릴 뻔했지만 눈물과 공포에 찬 아이의 눈빛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몸을 돌려 발로 물을 세게 차며 해안가 쪽으로 향하려 했다. 파도가 계속 등 뒤를 때렸다. 마치 망치질처럼.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태수 씨의 심장 박동과 함께 아이를 해변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젖은 모래 바닥에 쓰러졌다. 태수 씨는 숨을 헐떡였다. 한숨 한숨이 폐부를 찢는 것 같았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떨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그는 아이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애야, 깨어나렴.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아이가 희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아, 아저씨. 두려워하지 마렴. 아저씨가 있잖니. 태수 씨는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희망의 빛이 어리는 눈으로 속삭였다. 어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잃은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오래된 슬픔은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또 다른 작은 생명을 바다로부터 구해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태수 씨는 젖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아 체온을 유지해 주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닥칠 뒷이야기나 어려움은 개의치 않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아이의 크고 동그란 눈은 그를 영웅처럼 바라보았다. 태수 씨는 아이를 안아들고 낡은 집으로 이어지는 모래길을 천천히 걸었다. 뒤에서 여전히 울부짖는 파도는 개의치 않고 날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타올랐다. 밤이 깊어가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태수 씨의 작은 집을 더욱 춥게 느껴지게 했다. 낡은 지붕은 시간이 흘러 헤어졌고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그의 외로운 삶처럼 쓸쓸한 소리를 냈다. 오래된 대나무 침대 위에서 그가 방금 구한 아이는 야른 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있었다. 입술은 여전히 푸르스름했다. 태수 씨는 아이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고된 세월로 거칠고 투박했지만 이제 아이의 이마를 가볍게 확인하며 떨렸다. 다행히 아이의 체온은 점차 오르고 있었다. 아이를 보며 태수 씨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아이를 구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의 갈등도 있었다. 내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자문했다. 그의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다. 아이를 구한 것은 멋진 일일 수 있지만 아이를 곁에 두는 것은 그의 능력을 넘어선 도전일지도 몰랐다. 문득 가슴 깊이 새겨진 기억들이 떠올랐다. 끔찍한 태풍이 모든 것을 앗아간 날, 6년 전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사나웠다. 그는 착한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작은 배에 서서 해안으로 노를 저으려 애쓰던 모습이 생생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고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바다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는 모래바닥에 쓰러졌다. 무력하게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기억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그리고 이제 아이가 눈앞에 누워있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가 바다가 보내준 선물일까? 그는 자문하고는 머리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생명에게 너무 많은 기대나 감정을 쏟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까워지는 이 느낌을 막을 수 없었다. 마치 아이가 그가 잃은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는 아이 곁에 앉아 멍한 눈으로 창밖의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일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깨어났다. 지붕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아이의 어린 얼굴에 비쳤다. 크고 동그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옆에 앉아있는 태수 씨를 돌아보았다. 밤새 잠을 설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고? 태수 씨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작게 답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태수 씨가 가까이 다가가야만 들을 수 있었다. 괜찮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태수 씨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지훈이라고 부르자. 이 이름이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태수 씨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고 어쩌면 나도 아이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그 후 태수 씨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 일만 하던 그의 삶은 이제 아이까지 돌봐야 해서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 뒤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익숙해졌다. 태수 씨네는 가뜩이나 힘든데 아이까지 데려왔으니 걱정이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한 동네 아줌마가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생각이 너무 나서 그런가 보지. 이제 애들만 보면 다 자기 자식 같겠지.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아니면 나중에 아이 이용해서 마을에서 뭐라도 얻어내려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래. 한 남자가 말했고 그 목소리는 근처를 지나던 태수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 야윈 어깨는 비난의 말들 앞에서 굳건했다. 그는 자신이 지훈이를 거둔 진짜 이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슬픈 기억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이 그는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마치 예전에 누군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구해줬으면 하고 바랐던 것처럼.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약간의 말린 생선과 삶은 채소로 단촐한 저녁 식사를 할 때였다.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저씨는 왜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태수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 바다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다. 무섭지, 지훈아. 바다는 겉보기처럼 온화하지 않아. 하지만 무서워서 마주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단다. 심지어 너 자신마저도. 지훈이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수 씨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움푹 들어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아저씨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란다. 그날 밤 지훈이가 깊이 잠든 후 태수 씨는 다시 창가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가득했다. 걱정이기도 했고 희망이기도 했다. 바다는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돌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후 태수 씨와 지훈이의 삶은 작은 어촌 마을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조용히 살던 남자는 갑자기 매일 아침 장터나 오후 해변가 모임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때로는 그저 캐묻는 시선일 뿐이었지만 때로는 거리낌 없는 노골적인 이야기들이었다. 태수 씨네는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겠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생선 가판대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할머니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생각이 너무 나서 그런가 보지. 이제 애들만 보면 다 자기 자식 같겠지.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아니면 나중에 아이 이용해서 마을에서 뭐라도 얻어내려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래. 한 남자가 말했다. 그 말은 근처를 지나던 태수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야윈 어깨가 그 비수 같은 말들을 견뎌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배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 그는 태수 씨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태수 아저씨,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들 제가 짐이라거나 귀찮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듣자 태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마치 답을 찾는 것처럼. 잠시 후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내 말을 들어보렴.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는 거지. 만약 내가 그런 말들에 내 삶을 결정하게 둔다면 넌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저씨? 태수 씨는 가볍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어. 그저 선하게 살고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단다. 그러면 언젠가 내게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지훈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이해의 빛이 스쳤다. 아이는 그를 돌아보며 작게 말했다. 태수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나중에 아무도 저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요. 아저씨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태수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이 만났던 그 누구보다 강한 심장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지훈이는 더 부지런해졌다. 태수 씨를 더 많이 돕기 시작했다. 생선 씻는 것부터 불 피우는 것, 아저씨 짐을 장터로 나르는 것까지. 어렸지만 지훈이는 자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모든 것을 아주 잘 해내려고 늘 애썼다. 한 번은 태수 씨가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지훈이가 갑자기 작은 죽 그릇을 들고 왔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씨는 아직 식어 있고 쌀알이 덜 익은 죽 그릇을 보았지만 그래도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지훈이는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다. 태수 씨에게 그 미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삶은 그들을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태수 씨가 해변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이 반장님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엄숙한 표정이었다. 태수야, 저 아이를 키우는 걸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아이도 힘들다. 마을 사람 중 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중에 커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 태수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반장님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제가 가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등을 돌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집과 한 끼 식사를 줄 수 있다면 아무리 희생해야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반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태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한 가닥 한 가닥의 그물실이 그의 모든 인내와 사랑으로 꿰매어졌다.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 태수 씨는 깜빡이는 등잔불 옆에 앉아 탁자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힘들게 모은 몇 푼의 돈이 들어 있었다. 품팔이로 벌어들인. 그는 이 돈이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가진 전부였다. 바다는 나의 아들을 앗아갔다. 이제 이 아이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고 고된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또 다른 이른 아침, 태수 씨가 약간의 물고기를 잡아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지훈이가 달려와 그를 맞았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고 눈빛은 아침 햇살처럼 빛났다. 태수 아저씨, 오늘 제가 밥하는 것 도와드릴게요. 태수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지만 먼저 이 물고기들부터 씻어야지. 오늘 저녁엔 맛있는 생선 요리를 먹을 수 있겠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총총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태수 씨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지훈이의 존재는 매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지만 태수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준다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 깊이 그는 자신이 아이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났던 자신의 마음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봄이 왔지만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촌 마을의 작은 집에서 지훈이는 낡은 천 가방에 옷을 차곡차곡 접어넣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와 태수 씨 모두가 기다려왔던 날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는 날이었다. 옅은 햇살 아래 태수 씨는 밖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그을렸고 거친 손은 고된 나날들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지훈이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기뻤지만 그 아이가 곁에 없을 날들을 생각하니 서운함을 피할 수 없었다. 태수 아저씨, 짐 다 쌌어요. 지훈이가 밝게 웃으며 나왔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몇 벌의 소박한 옷과 태수 씨가 준비해준 약간의 고향 선물이 들어 있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씁쓸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너무 무겁게 들지 마렴. 멀리 가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잘 챙기는 거다. 지훈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저씨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가 마을을 떠나기 이틀 전 태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더 잡기로 했다. 지훈이가 가져갈 돈을 좀 더 마련해 주고 싶었다. 아이가 넓은 세상으로 나갈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그는 작은 고깃배를 저어 나갔다. 그날 파도는 평소보다 거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이가 작은 마을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운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안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덮쳐 배가 뒤집혔다. 태수 씨는 물에 빠져 떠내려가지 않으려 그물을 붙잡으려 애썼다. 물속에서 발이 암초에 세게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은 그를 거의 정신 잃게 만들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남은 힘을 다해 배를 해안가로 끌어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바지통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지훈이는 그가 절뚝이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쳤다. 태수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는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다. 그냥 발을 좀 헛디뎠을 뿐이야. 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의 약해진 목소리는 지훈이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쉬셔야 해요.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필요 없다. 지훈아.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 너 떠나야 하잖니. 아저씨 신경 쓰지 마.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태수 씨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 저녁에 태수 씨가 피곤해서 잠이 들자 지훈이는 태수 씨가 나무 상자에 넣어둔 얼마 안 되는 돈을 조용히 꺼냈다. 마을의 약국에 가서 진통제와 밴드를 사오기로 결심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 아이, 마음은 착하네. 근데 태수 씨는 정말 딱하다. 아이 걱정하다가 피까지 흘리고 나중에 아이가 그 은혜를 기억이나 할까? 도시 가서 성공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들이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다. 태수 씨는 그에게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준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디를 가든 아저씨를 결코 잊지 않겠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주저앉았다. 지훈이는 그를 부축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태수 아저씨, 쉬셔야 해요. 아저씨가 안 좋으시면 저는 마음 놓고 갈 수 없어요. 태수 씨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아이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지훈아. 아저씨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저 공부에 집중하는 것. 그게 아저씨에게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아저씨는 늘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저씨를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다 나을 때까지는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들이 태수 씨를 감동시켰다. 그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아저씨는 내가 아저씨를 걱정하는 것을 알지만 너에게는 앞으로의 미래가 있단다. 어떤 것도 내 발걸음을 주저앉게 하지 마렴. 아저씨는 한 번 모든 것을 잃었단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기 전에 태수 씨를 정성껏 돌보겠다는 결심이 더욱 커졌다. 지훈이가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화로 옆에 앉아 마지막 식사를 함께했다. 태수 씨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아이가 어느덧 성장하고 분별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지훈아, 아저씨 인생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단다. 그건 바로 그날 너를 구한 거야. 지훈이는 눈을 반짝이며 태수 씨를 바라보았다. 태수 아저씨, 제가 아저씨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아저씨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저씨가 희생하신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할게요. 태수 씨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해낼 필요 없다. 그저 내가 잘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다리가 여전히 아팠지만 태수 씨는 지훈이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러 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지켜보았지만 이번에는 지훈이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태수 씨의 눈빛에 집중했다. 모든 사랑과 믿음이 담긴 눈빛. 다녀올게요. 태수 아저씨. 건강 잘 챙기세요. 꼭 돌아올게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메었다. 잘 가렴. 지훈아. 넌 해낼 수 있어. 아저씨는 널 믿는다. 버스가 출발하며 시골길에 희미한 먼지 자국을 남겼다. 태수 씨는 지훈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센 바다 한가운데를 비추는 햇살처럼 커다란 희망이 타올랐다. 지훈이를 태운 버스가 마을을 떠나 태수 씨는 작은 버스 정류장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지훈이의 가방 속에는 몇 벌의 낡은 옷과 약간의 음식 외에 태수 씨가 떠나기 전 그에게 주었던 특별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 잔잔한 바다에서 찾은 상아 빛에 매끈하고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 하나. 지훈아, 이건 아저씨가 바다가 잠잠했던 어느 날 찾은 조개 껍데기야.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다. 태수 씨는 그의 거친 손으로 조개 껍데기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지훈이는 작은 선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다. 아이에게 그것은 단순한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고향의 한 조각이자 태수 씨가 자신에게 준 사랑의 일부였다. 도시에서의 처음 며칠, 지훈이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그는 학업과 함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큰 도시는 작은 해변 마을과 달랐다.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도전으로 가득했다. 지훈이는 종종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때로는 일터에서 수업으로 달려가느라 저녁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때 지훈이는 늘 태수 씨를 떠올렸다. 그의 가르침, 소박했지만 따뜻했던 식사,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희망에 찬 눈빛. 기진맥진할 때마다 지훈이는 조개 껍데기를 꺼내 보았다. 계속 나아갈 동기를 찾는 것처럼. 태수 아저씨, 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은 그를 점점 더 멀리 끌고 갔다. 밀려오는 시험,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는 그가 태수 씨와 연락하는 횟수를 점점 줄어들게 했다. 주마다 쓰기로 약속했던 편지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좁은 자취방에 혼자 앉아있던 지훈이는 우연히 가방 속 조개 껍데기를 만졌다. 그것을 집어들자 차가운 조개 껍데기의 감촉이 그의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그는 태수 씨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모습, 마르고 예소했지만 모든 믿음과 사랑을 담고 있던 그 눈빛을 떠올렸다. 태수 아저씨는 지금 어떠실까? 다리는 나으셨을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그는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일이 좀 덜 바빠지면 내일 쓰겠다고 미루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점점 더 멀어졌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지훈이는 학업에서 점점 더 두각을 나타냈고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마지막 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모든 대학생이 이룰 수 있는 성취는 아니었다. 자신의 성공이 기뻤지만 지훈이는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다.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그는 학교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가방 주머니 속 조개 껍데기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들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가 아저씨를 슬프게 한 건가요? 그는 눈을 감고 옛 일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태수 씨와 함께 살았던 날들, 그가 자신에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했다. 아저씨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일에 휩쓸려 자신을 늘 사랑하고 희생했던 사람을 무심코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어느 날, 지훈이는 고향에서 편지를 받았다. 태수 씨의 편지가 아니라 한 이웃의 편지였다. 편지에는 태수 씨는 건강하지만 점점 더 말랐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지훈이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공부 잘해서 성공할 거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태수 씨가 지훈이를 아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 글들은 칼날처럼 지훈이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편지를 접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무거웠다. 아저씨는 늘 저를 믿어주셨는데 저는 제대로 된 편지 한 통 쓸 시간도 내지 못했어요.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혼잣말했다. 지훈이는 즉시 태수 씨에게 편지를 썼다. 도시에서의 자신의 삶, 어려움과 기쁨 모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췄다. 가능한 한 빨리 아저씨를 찾아뵐게요. 그는 썼지만 마음은 망설임으로 가득 찼다. 돌아간다면 태수 씨의 눈빛, 실망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을 마주해야 할까 봐 두려웠다. 그는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지훈이는 학업과 일에 계속 매달렸다. 개인적인 감정이 목표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태수 씨가 함께 세운 목표. 하지만 조개 껍데기를 들 때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태수 씨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성공할 거예요. 태수 아저씨. 아저씨를 자랑스럽게 만들게요.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성공도 태수 씨가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정서적 빈곤을 채워줄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지훈이의 대규모 자선 행사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다.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과거 자신이 받은 도움에 보답하려는 마음의 일부였다. 작은 어촌 마을이 떠들썩해졌다. 태수 씨의 도움으로 살았던 아이가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니.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가까운 읍내에서 열릴 행사에 대해 궁금해했다. 태수 씨는 가려나? 그래도 지훈이가 태수 씨가 키운 애잖아? 한 이웃이 물었다. 태수 씨는 중요한 날 지훈이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망설였다. 하지만 몇몇 마을 사람들의 격려에 결국 가기로 결심했다. 직접 기른 고구마 몇 개와 직접 만든 꿀 한 병이 든 작은 주머니를 들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훈이의 사진과 나눔의 마음, 공동체를 위해라는 글귀가 적힌 큰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태수 씨는 잠시 서서 무대에 선 지훈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깨달았다. 행사장 안의 손님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환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낡은 옷에 다른 슬리퍼 차림이었다. 행사장 입구로 다가가자 젊은 보안요원이 막아섰다.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르신, 이 행사는 초대받은 손님만 오실 수 있습니다. 초대장 있으십니까? 태수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초대장은 없습니다. 지훈이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보안요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잘랐다.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서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다른 분들 방해하지 마시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이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자기가 누군데 지훈이를 만나겠다고 그래? 정말 어이가 없네.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 상황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분명 뭐라도 얻어내려고 왔겠지.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래. 태수 씨는 얼어붙어 손에 든 주머니를 꽉 쥐었다.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부탁입니다. 지훈이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요원은 고개를 저었고 심지어 그를 멀리 떼어놓으려는 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세요. 폐 끼치지 마십시오. 행사장 안에서 지훈이는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바로 밖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양아버지가 모욕적인 말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태수 씨는 홀박 구석에 앉아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지훈이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지훈이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고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남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태수 씨는 일어서서 문 근처 탁자에 주머니를 올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이를 만날 희망이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선물이라도 지훈이가 받아주기를 바랐다. 지훈이가 행사장을 나섰을 때 그의 눈은 우연히 낡은 천 주머니에 멈췄다. 그는 그것이 태수 씨의 주머니, 마을에서 살던 수년 동안 보았던 물건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조여왔다. 이거 누구 겁니까? 근처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 어떤 노인분께서 오셔서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하셨는데 초대장이 없으셔서 저희가 들여보내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를 꽉 쥐고 빠르게 밖으로 나갔지만 태수 씨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주머니를 내려다보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태수 아저씨, 죄송합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지훈이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고구마와 꿀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후회 속으로 집어삼켰다. 지훈이는 태수 씨가 자신에게 밥을 양보했던 때 그가 자신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는 현재의 화려한 삶 속에서 자신을 늘 사랑하고 희생했던 사람을 무심코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돌아갈 거야. 그는 결심에 차서 혼잣말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밤새 거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일어났다. 태수 씨의 낡은 천 가방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안에는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선물들이 들어 있었다. 지훈이는 태수 씨가 행사장 밖에서 조용히 서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모욕적인 말을 참고 있던 모습을 계속 생각했다. 마을로 즉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지훈이는 모든 일을 미루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오후 햇살이 해변의 작은 집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예전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의 보금자리였던 익숙한 태수 씨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태수 씨는 처마 앞에 앉아 늙고 지친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훈이가 작게 태수 아저씨라고 부르자 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돌아왔구나. 태수 씨는 감격으로 목소리가 잠긴 채 말했다.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마르고 거친 그의 손을 잡았다. 태수 아저씨,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아저씨를 외롭게 해드렸고 아저씨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지만 여전히 용서가 가득했다. 지훈아, 아저씨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단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된 것이 늘 자랑스러웠어.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아저씨는 만족한다. 그 말들이 지훈이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그는 울었다. 후회와 잊고 살았던 사랑의 눈물이었다. 지훈이는 즉시 마을에서 사람들을 모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모두 함께 앉아 자신과 태수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태수 씨의 조용한 희생을 이해해주기를,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만남은 다음 날 오후 바다 근처 공터에서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뿐만 아니라 성공한 어촌 마을의 아들 지훈이를 보기 위해 아주 많이 모였다. 지훈이는 사람들 앞에 나섰다. 그의 눈빛은 익숙한 얼굴 하나하나를 스캔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앞줄에 앉아있는 태수 씨를 보자 평온을 되찾았다. 마을 주민 여러분, 지훈이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을 영원히 바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앞줄에 앉아있는 태수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분은 바로 태수 아저씨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분이죠. 하지만 태수 아저씨가 단순히 가난한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저씨는 저를 거센 물살에서 구해주셨고, 저에게 집을 주셨고,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감격으로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태수 씨에게 쏠렸다. 지훈이는 감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이어갔다. 제가 어렸을 때 태수 아저씨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밥을 양보하셨고 비난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제가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늘 믿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하면서 헛된 것들에 휩쓸려 제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메었다.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태수 아저씨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저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저씨를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온 공터가 침묵에 잠겼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태수 씨에 대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태수 씨가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아, 아저씨는 내 사과 필요 없다. 내가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잃었었지만 내가 아저씨에게 가족을 주었고 계속 살아갈 이유를 주었단다. 내가 바로 아저씨의 가장 큰 자랑이다. 지훈이가 다가가 태수 씨를 꼭 안았다. 모인 사람들은 일어섰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과 조용한 희생으로 살아온 태수 씨에게도 보내는 박수였다. 그날 밤 지훈이와 태수 씨는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수년 전 태수 씨가 지훈이를 거센 물살에서 구했던 그곳이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감정이 가득한 얼굴을 비추었다. 태수 아저씨, 다시는 아저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우리 함께 집을 다시 짓고 제가 아저씨 곁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낼게요. 지훈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씨는 웃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이 빛났다. 지훈아, 내가 어디에 있든 아저씨는 널 늘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 기억해다오. 그리고 내가 큰일을 해낼 거라는 것을 안단다. 바닷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익숙한 짠내를 실어왔다. 두 사람, 어른과 아이는 곁에 앉아 어떤 화려함이나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지훈이는 도시에서의 바쁜 일을 잠시 접어두고 태수 씨를 돌보는데 시간을 쏟기로 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태수 씨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양아버지에게 보답할 때라고 생각했다. 태수 씨의 작은 바닷가 집은 지훈이에 의해 수리되었다. 소박한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더 튼튼하고 아늑해졌다. 지훈이는 주변의 모든 것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를 원했다. 그와 태수 씨가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날들을 함께 보낸 곳. 이른 아침 지훈이는 태수 씨와 함께 일어나 바다의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초와 파도 위에서 반짝였다. 지훈이는 흰죽과 말린 생선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음식이었다. 태수 아저씨, 제가 만든 밥맛 괜찮으세요? 지훈이는 태수 씨가 생선을 집는 것을 보며 눈을 빛내며 물었다. 태수 씨는 미소 지었다.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주 좋구나. 지훈아, 내가 해준 밥을 먹는 것이 아저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란다. 지훈이는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고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베푸는 기쁨,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을 돌보는 기쁨이었다. 오후에는 지훈이가 태수 씨를 바닷가로 모시고 나왔다.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고 함께 멀리서 돌아오는 배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태수 아저씨, 아저씨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날들이 기억나요.
그때 저는 늘 아저씨처럼 끈기 있는 분이 저처럼 장난꾸러기인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궁금했어요. 태수 씨는 웃으며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란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커서 마음이 많이 힘들단다. 그저 내가 아저씨처럼 외로움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지훈이는 태수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태수 씨가 한 모든 일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었다. 그 후 지훈이는 태수 씨를 더 세심하게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태수 씨를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예롭지 않도록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태수 아저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훈이가 두 사람이 화로 옆에 앉아있던 어느 날 저녁에 말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저를 구해주시겠어요? 태수 씨는 지훈이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감격의 빛이 어렸다. 지훈아, 너를 구한 것은 아저씨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란단다. 기회가 1000번 있다면 아저씨는 1000번 모두 주저없이 그렇게 할 거다. 지훈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태수 씨의 말은 따뜻한 불꽃처럼 그의 마음속 모든 슬픔과 후회를 녹여냈다. 태수 아저씨, 저도 약속할게요. 다시는 아저씨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볼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지훈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는 태수 씨를 해변으로 모시고 나가 연을 날렸다. 종이연은 지훈이가 직접 만들었는데 어릴 적 태수 씨와 함께 만들었던 연과 똑같았다. 태수 아저씨, 기억나세요? 처음 연을 날릴 때 제가 연줄을 끊어 먹었는데 아저씨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른 걸 다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태수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나지?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인내하는 법과 실수를 고치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삶도 연을 날리는 것과 같아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연은 떨어지게 마련이지. 지훈이는 태수 씨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다. 그는 태수 씨에게서 배운 작은 가르침들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소중한 자산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훈이는 태수 씨 침대 곁에 앉아 고된 세월로 거칠어진 그의 다리를 주물러드렸다. 태수 아저씨, 이 다리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어요. 이제는 제가 아저씨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지훈이는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씨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눈빛은 부드러웠다. 지훈아, 아저씨는 많은 것 필요 없단다.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저씨가 여기 있다는 것, 널 늘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붉어졌다. 약속할게요. 태수 아저씨.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함께 보낸 평화로운 시간은 지훈이와 태수 씨 사이의 모든 거리, 과거의 모든 상처를 지워주었다. 작은 바닷가 집은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잃었던 평화와 행복을 되찾은 곳이었다. 지훈이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결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사랑이 희생뿐만 아니라 동행이며 삶의 부침을 함께 헤쳐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 해가 바다 위에서 반짝이며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다. 지훈이는 해변에 서서 작은 파도들을 바라보았다. 그 곁에 태수 씨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익숙한 짠내를 실어와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태수 아저씨, 아저씨 생각에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태수 씨는 지훈이를 돌아보았고 눈빛에는 믿음이 가득했다. 지훈아, 넌 이미 많은 것을 해냈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란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수 씨가 늘 소박하지만 평생의 경험이 담긴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태수 아저씨, 제가 계획이 하나 있어요. 저처럼 가난했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만 있다면 누구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태수 씨는 익숙한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넌 할 수 있단다. 지훈아. 아저씨는 널 믿는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의 사랑의 유산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그와 태수 씨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재단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를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돕고 있다. 어느 날 지훈이는 마을에서 작은 기념식을 열었다. 모든 사람이 초대받았다. 그는 태수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사랑과 선함은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었다. 기념식은 해변에서 열렸다. 지훈이 인생의 모든 전환점을 지켜본 곳이었다. 옅은 황금빛 햇살 아래 지훈이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 시작했다. 주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가 아버지라 부르는 한 분 덕분입니다. 그분은 저를 낳아주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에게 삶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훈이는 말을 멈추고 앞줄에 앉아있는 태수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태수 아저씨, 저의 생명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침묵했고 오직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태수 씨를 비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은 이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지훈이와 태수 씨는 물가 바로 옆에 놓인 긴 의자에 함께 앉았다. 해 질녘이 되어 황혼빛이 모든 것을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태수 아저씨, 저 약속 지켰어요. 잘 살았고 이제는 제 삶에서 얻은 것을 세상에 돌려줄 때예요. 지훈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 씨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지훈아, 아저씨에게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단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아저씨는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마음을 다해 하렴. 그것이 우리가 함께 쌓은 사랑의 유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태수 씨의 사랑과 가르침이 자신의 삶의 영원한 나침반이 될 것임을 알았다. 어느 봄날 아침, 태수 씨는 평화롭게 주무시듯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처럼 조용히. 지훈이는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장례식을 치렀다. 마을 사람들 모두와 지훈이의 장학재단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태수 씨 앞에 지훈이는 하얀 꽃다발과 태수 씨가 선물했던 조개 껍데기를 놓았다. 태수 아저씨,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살아갈게요. 부디 편히 잠드세요. 아저씨의 사랑의 유산은 영원히 지켜지고 퍼져나갈 거예요.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었다. 한 가난한 남자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꾼 그곳이었다. 지훈이와 태수 씨의 이야기는 사랑과 감사함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태수 씨처럼 가난했던 한 남자는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온 마음과 희생을 바쳐 지훈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다. 고아였던 아이는 성장하여 성공했고 마침내 돌아와 그 사랑에 보답했다. 삶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선함과 사랑만이 한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은 세대를 넘어 퍼져나가는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지훈이라면 당신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에게 돌아가 마주하고 보답할 용기가 있겠는가? 아니면 당신이 태수 씨라면 낯선 아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겠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더 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 비디오를 어디서, 언제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삶의 좋은 가치들을 나누는 곳에서요.